일요일에 만나는 황장수의 톡톡톡. 오늘도 베니제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첫 이야기로 지금 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연 대표 지금 필리버스터라고 듣도 보도 못한 지금 오줌 참기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야, 정말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악의 막장을 보여주는데 막장 필리버스터입니다. 막장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아무거나 막 짓거리면은 세계 신기록 세웠다 박수치고 있는데, 아 정말 이 세계에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외신 기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할지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의 이 테러 방지법에 대한 이 통신 감청, 그리고 이제 금융 계좌 추적, 이걸 갖다가 국정원이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마치 지금 통신 감청이나 통신 계좌 추적을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판사의 영장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요, 나중에 당사자한테 통보해 주게 돼 있죠. 나는 통신 감청도 여러 번 당했고 또 그 금융 계좌 추적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몇 달 뒤에 나한테 날라와요. 어디 뭐 봤다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 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요. 지금 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그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켜도 국내 내국인에 대해서는 이 통신 감청을 하려면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되고, 네. 외국인에 대해서만 이제 영장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지금 테러 사범은 외국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북한에서 오든 뭐 외국에서 오든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왜곡시킨 채 마치 무슨 국정원의 이 공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금융계좌 추적은 검찰도 하고 있고 국세청도 다 하잖아요. 7개 기관이 하고 있는 거를 이제 그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제출을 받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죠. 거기에 이제 국정원을 추가시킨다. 네, 테러 방지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게 지금 국정원에 없는 기능이 되는 게 아니고 대충 있는 기능을 좀 보완해서 테러 쪽에 좀 집중을 한다는 개념인데, 이걸 가지고 필리버스터로 막을 사안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아마 필리버스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릴레이 필리버스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론상으로 보면은 뭐 3월 10일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필리버스터의 취지가 일단 로마 공화정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라 그러면은 다수결로 결판을 내는데, 항상 이 다수결이냐 만장일치 합의냐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장일치 합의가 더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다수결 투표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수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수파에게 할 말 다 해봐라, 할 말 다 해봐라, 사실 그런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제한 없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기가 넘기면은 자동 표결했다가 그 다음 회기 때는 또 법안이 올라오면 그때는 표결 투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릴레이로 할 게 아니고, 누구 하나 최고, 이 테러 방지법에 대한 최고 실력자가 나와서 시간 제한 없이 국회와 국민에게 모든 지식을 풀어내서 마지막으로 한번 설득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필리버스터 지금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법안 읽고 있고 헌법 읽고 있고, 그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는 나와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테러 방지법과 노조를 찬양하는 발언으로 또 한 몇 시간 떼어버리단 말이에요. 이걸 좀 제 빼북 친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미국에서는 필리버스터 하면은 뭐 나와서 요리책도 읽는다. 그거 아마 뭐 영화에 나온 얘기 같은데, 미국은 국회법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발언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의사진행방해죠, 해석이. 한국에는 네. 무제한 토론이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딴 얘기해도 중단을 못 시키는 반면에, 근데 대신에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그건 바로 아웃시키고요. 예. 근데 한국은 그건 좀 원래 이제 김대중 때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필리버스터가 좀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 대신에 한국 국회법에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하면은 바로 의장이 중단시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회법으로 보면요, 이미 은수미 의원 때 정의화 의장은 중단시켰어야 돼요. 그 이상한 노조 찬양하고 있는 거랑 그 테러 방지법이랑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막장이 시작되는데, 자, 김광진 의원이 아마 첫 발언했죠, 필리버스터에서.
이분은 아예 작정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세웠던 5시간 뭐 20분인가 이 기록을 깨려고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김대중은 저기 그 본회의에서 5시간 30분인가 그렇고 박한상은 상임위원회에서 10시간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김대중이 깼고 두 번째는 박한상이 기록했다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깬다는 개념이 아니 그러면은 지금처럼 하면요 그냥 진짜 동화책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기저귀 차고 나와서 읽고 있으면 돼요. 그럼 24시간은 못 깹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필리버스터가 유명한 거는 하나도 없죠.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 보면은 이 필리버스터가 깊이 다뤄져 있는데 이제 한국에 뭐 전설화돼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솔직히 뭐 필리버스터 김대중 대통령 하는 걸 듣지 못했는데 본인 자서전에는 바로 이 얘기가 나와요. 조금이라도 의지에서 벗어나면은 국회의장 그때 그 당시 이호상 국회의장인데 좀 야당에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장이 근데 바로 중단시키겠다.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조금만 의지에 벗어나면은 그래서 밤새 이제 막 자료를 정리해서 그 당시는 아마 김준현 그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 박정희 정권의 이 군 인사들이 일본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았다. 이 주장을 해가지고 이른바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영장 이제 체포 동의안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 뭐 가지고 공부했겠어요? 일본과 한국 군부의 유착관계 이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5시간 동안 일장 연설을 한 겁니다. 일단 본인 그 자서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사실 박정희 정권에서 그 필리버스터 이후에 실제로 수사를 해가지고 일본 비자금을 만들어낸 군 부대를 다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황 소장님도 지금 방송에서 소개했는데 샌더스의 필리버스터가 이제 8시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아마 24시간이 제일 최장일 겁니다. 근데 왜 24시간짜리 이 필리버스터는 기억이 안 나고 샌더스의 필리버스터 8시간짜리가 더 유명하냐? 그 당시 이제 부자 감세 문제 가지고 뭐 샌더스는 기본적으로 뭐 우리로 따지면은 좀 약간 좀 좌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이 분야는 뭐 샌더스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8시간 동안 한치의 내용이 빈틈없이 일장 연설해버려서 그게 아예 책으로 묶어 나왔습니다. 그 당시 필리버스터가. 그러니까 그 정도 유명하지. 지금 은수미나 뭐 김광준 의원이 한 거 필리버스터 한번 책으로 영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적어도요 진짜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한 시간 하려면 준비를 서너 시간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필리버스터 5시간 하려면 한 20시간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양해 하는 김에 지 공부도 할 겸 수준 늦은 국회의원들이 또 국민들로 하여금 그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하는 문제 제기를 하든지 해야지. 뭐 모텔에 가서 수갑 차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할 컨텐츠가 되는가 하는가 하고 또 은수미 의원이요 뭐 그 겉으로 보면 온순하게 생겨가 뭐 또 10시간 했다 해갖고 사람들이 뭐 8개 통장에 돈이 모여든다 어쩐다 뭐 이러는데 그분요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나쁘게 편험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산호맹 사건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다가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강릉교도소에서 감판 생활을 6년 했어요. 그때 아무리 그 운동권이 탄압받던 시절이지만은 산호맹은 명백하게 한국의 극좌파 아닙니까? 그렇죠. 친북은 최고죠. 아니지만 제일 왼쪽에 있는 극좌파 조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혁명으로 뒤집겠다는 부분이 명백했고 그렇기 때문에 산호맹은 박노해부터 시작해서 전부 중재를 받았잖아요. 그때 서울대 학생회장 하던 백태웅이도 그 때문에 감방에 갔고 조국 교수도 조국도 그 때문에 조국은 저 밑에 쫄병이었죠. 조국도 그 때문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호맹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했고 또 산호맹 관계자들이 사후에 박노해부터 자신들의 생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지요. 지금도 만약에 산호맹이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산호맹은 지금도 빨갱이고 좌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제 오늘 아마 그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한 걸로 지금 나옵니다. 보도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정말 국회의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그걸 중재합니까? 이미 올라가 있는 게 수정 아닌데? 테러 방지법이 중재를 거듭해서 국회에 올라갔고 결국 지금 천재지변의 상황이라 그래서 의장이 직권상정 올리지 않았습니까? 뭘 중재를 해요 거기서도 이미 중재를 거쳐서 올라갔는데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은 국회법에 따라서 완전 헛소리 이 테러 방지법과 관계없는 헛소리 읽고 있는 경우에 바로 중단시키고 표결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걸 멍하니 지켜보다가 또 중재를 한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 저한테 필리버스터 기회가 있다. 그거 아무나 못해요. 특히 해당 주제에 대해서 뭐 소장님 뭐 하루에 3-4시간 공부나가야 한다는데 뭐 제가 볼 때 그 정도 택도 없고, 이미 한 10몇 년 전부터 그 분야를 계속 연구한 그 주제에 대해서 가장 최고 실력자가 나가서 마음껏 토론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한테 기회가 오면은, 자, 제가 이 포털사와 카카오니 네이버니 포털사와 제가 11년째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박근혜 정권이 포털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은행 허가권을 주고 있고 막 주고 있는데, 제가 인터넷은 그거 보통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만약에 이 국회에 있었으면요, 저한테 필리버스터 기회 있으면요, 8시간 내내 이 포털사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언론, 정치, 경제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8시간 내내 일정을 연설할 수 있어요. 뭐 저는 당장 주어지면요, 지금 10분 뒤에 시작해도 따로 공부 안 해도 8시간 내내 제가 얼마든지 떠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필리버스터지. 그냥 지금 아무나, 지금 103명 신청했다면서요. 아무나 다 나와가지고 막 자기 개인사 얘기하고 막 떠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코미디겠어요. 저는 제일 가관이 이 성남 중원의 은수미 예비 후보입니다. 거기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연설을 하면서 성남 중원의 예비 후보라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뭐 SNS 상에서 뭐 유튜브 같은데 중계가 되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마치 게임처럼 시간이 얼마냐, 또 그거 하면서 뭐 끝나고 난 뒤에 포옹을 하고 어쩌고 하는데요. 정말로 필리버스터의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한 부분에라도 야당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WTO에 가입하려면 WTO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한국에서 비준을 해야 되고, FTA를 한중간에 하려면 한중간에 합의본 내용을 해야 되잖아요. 자, 32개국이 모여서 그 테러 방지 협약을 맺는데 한국이 거기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한국이 금융이나 통신 계좌 추적 등 32개국이 하고 있는 그 기준에 지금 법이 못 맞춰서 그런 건데, 그러면 그런저런 부분을 가지고 외국의 이 테러 방지 협약에 들어가서 정보도 교환하고 같이 지금 잡아내려 그러면 이 법 통과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여당이나 국정원이나 관련 기관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 관찰관도 있다고 넣었고 여러 가지들을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총리 10m로 테러 전담 조직을 총리실로 설정을 했고, 자, 하자는 걸 얼지간히 해줬어요. 그렇다면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안 하면서 3월 10일까지 할 건지 어떨 건지, 오늘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선거구 획정이 넘어오면 하려는데 선관위에서 아예 넘기지도 못했어요. 의논할 게 하도 많아가 선거구 조정한다고. 그냥 대충 그 김종인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대충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뭐 김무성 대표가 그날 뭐 아침에 유령 당원도 터지고 또 지금 저기 상향시 공천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판을 돌리려고 그렇게 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 대통령이 쳐놓은 빨리 법 통과 안 시켜서 경제가 무너진다는 그 법 통과 프레임에다가 지금 이 안보 프레임으로 테러 방지법 2개에 지금 야당이 묶여갖고 이거 갖고 3월 10일까지만 끌고 가면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은 아무것도 안 해도 대승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원유철 원내대표의 말대로 중재를 안 받았습니다. 더 이상 중재할 수 없다. 이미 다 중재를 거듭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라면요, 새누리당 의원들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그 책 읽어대는 거 말고 뭐 그런 실력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왜 테러 방지법이 필요한지, 아니 그거 한 5시간 6시간 그 책 안 읽고 자기 지식으로 떠들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아니, 검사 출신이 지금 공안검사 출신이 한둘이에요. 그게 없게. 거기 뭐 국정원 출신도 있고 이철호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중재를 안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해서 진짜 샌더스 정도의 필리버스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니 근데 한쪽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으면 적어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기 다 뭐 일부는 없다 하더라도 다수는 지키고 앉았다가 야당이 이 논점에서 벗어나는, 의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면 잡아내고 이저기를 하고 해야 될 건데, 그 한두 명 그냥 감시조로 앉아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사라져갖고 있다가 선거운동하다가 가끔 올라와서 몇 명이 뭐 지도부가 피켓 들고 앞에서 하는, 이거에 웃기는 짓 아니에요? 지금 뭐 조짜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감시를 한다는데 뭐 감시나 되겠어요. 이게 머릿속엔 다 이제 자기 지역구로 가 있는데. 그래서 이왕 3월 10일까지 끝나면은 이 감시조가 아니라 한 10명, 근데 이건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 필리버스터 이렇게 릴레이로 할 게 아니고 최고 실력자 한 명이 한 5시간 정도 실력 딱 보여주면 그 효과가 좀 크지 않겠나. 계속 이렇게 뒤에서 야유하고 뭐 제대로 지금 국회의장이 감시도 안 하는데
이젠 좀 적극적인 승부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머리에도요, 그거 한 5시간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 참 쉽지가 않을 거라 봅니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일단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뭐 한 30분, 10분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한 5시간까지 하려면 미치겠 이거는 만약에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이거를 찬성하는 쪽에서 필리버스터라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제 이 국제관계 문제, 테러 방지 협약에 대한 국제관계부터 설명을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의 테러 역사를 설명하고 종북의 역사를 설명하고 얼마나 좋은 컨텐츠 많아요. 좀 제대로 알고만 있으면은. 그 통신과 금융 계좌 추적 없이 테러범을 잡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례들, 그리고 뭐 미국이나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 지금 이 만들어지고 있는 테러 방지나 애국법들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그런 부분에 미비한가,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한국의 정보기관의 제한된 역할,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새누리당 안에도 머릿속에 제대로 부분적으로만지 전공만 조금 알지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 봅니다. 자, 좌우간 이렇게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짓을 하는 사이에 야당 부의장이, 이석현 부의장이 그 사회를 보는 동안 오줌 누고 오라고 3분 좀 쉬다 해라,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이제는 급기야 눈물의 필라버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뭡니까, 강기정 의원은 공천이 그 전략 공천으로 낙마가 된 상황에서 마지막에는 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눈물 흘려야만이 볼 수 있는 뭐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불렀다면서요. 이제 노래까지 부르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콘텐츠가 없으니까 노래까지 부르고, 이제 강기정 의원도 낙천자고 지금 김현 의원이 오늘 아마 한 걸로 아는데, 낙천자들의 이른바 한풀이 장으로 지금 처음에는 선거운동장이었다가 이제 한풀이 장인데, 지금 김종인 대표가 또 여러 명 날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날라간 사람들 다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참. 근데 여기서 제일 웃기는 분이 저 문재인 의원인데요. 아니 강기정 의원이 솔직히 운동권에 보면 주류가 아니죠. 석하이나 한총련 전대협 이 핵심이 아니라 삼민투, 전남대 삼민투 출신 아닙니까? 좀 변두리 출신이죠. 자, 그러면 전략공천으로 날린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광주 선언을 해서 광주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뭐 이제 박혜자 저기 강기정 둘이만 남아있잖아요. 저 본인은 전로도 안 가고 친노로서 충성을 바쳤어요. 충성은 정말. 또 2009년에 미디어법 때 한번 또 주먹을 휘둘렀고, 2009년에 맞았죠 그때. 그때는 맞았죠. 네, 그리고 맞았고. 2010년에 그 뭡니까 김성애 의원하고 쌍방이 주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산안 되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 또 대통령 거기 국회 방문했을 때 그땐 때렸죠. 예, 그때 경호는 때렸죠. 그래서 이분이요 진짜 저 당으로 보면 당을 위해서 몸을 3번이나 던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저렇게 냉정하게 날리는데 문재인 대표가 멋있다 짱 파이팅 하는데, 이거는 원래 이제 새누리당에서 많이 보는 행태인데, 몸 던진 사람 먼저 아웃시키는 거는 저 당에서 저런 거 정말 처음 봤어요. 저 당은 몸 던지면 다 지켜주는데 이건 좀 새로운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 이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퀴즈인데 김종인과 문재인이 짜고 했을까? 서로 국합 배드캅으로. 왜? 친노 중에 일부는 어차피 날려야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둘 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둘 다 안전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 운명체야, 인상각으로. 그런데 총선에서 만약에 실패하면 둘 다 집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어쨌든 친노에 일부를 잘라야 되는데, 수도권에 뭡니까 저 오영시,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이 뭐 이런 사람들을 자르면 못 건드리죠 거기는. 거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거기는 건드리기 어렵죠. 전대협으로 똘똘 뭉쳐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이제 뭔가가 화근이 좀 복잡해질 거니까 저기 광주 변두리에 강기정을 희생양으로 삼았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짜고 했을까요? 서로 입장이 달랐을까요? 충분히 짜고 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김종인의 칼이 3선 이상 의원들의 50%를 날릴 수 있는 정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3선 이상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투쟁력이나 이 결함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저 추미애 의원, 저 광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날리기 전에 일단 친노 중에서 좀 핫바리들을 미리 날려놔야지. 그리고 스스로 합이 조금 있거나 국민들 입장에서 김현 의원이나 여기도 이제 운동권이지만 운동권 비주류 아니고 여기 날려놓고 삼선들을 대폭 날릴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유인태 의원 날리는 거 보고 참 비겁하다 생각을 했어요. 힘없는 친노, 태물 친노. 그러고 지금 보면 하나 희한한 게 있는데,
김부겸 의원이 그 올라와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탈당을 할 수도 있다고. 자, 김부겸 의원 옆에 지역구에 이제 나서는 홍일학이라고 비례대표인데 그 양반이 대구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민주당 계열 야당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뭐 전북 도지부장도 하고 또 도지사 선거도 나갔더만 민주당으로. 그래서 고생해서 그 대가로 2012년에 비례대표 한 받았다가 이제 비례대표 끝나니까 또 대구에 출마한다는데 대구에 출마한 사람이 민주당에 3명밖에 없대요. 김부겸과 그 홍일학과 또 다른 사람 하나. 그런데 아니 딴 데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구 나가면 떨어질 건데 그러면 나가서 떨어지라 하면 되지. 그거를 왜 날렸다고 봅니까? 저거는 지금 조원진 뭐 새누리당 그 대구 출신 이제 국회의원이 이야기한 게 저는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김부겸 의원이 김문수 이제 새누리당 많이 앞서고 의원은 있죠. 많이 앞서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저당은 목표가 호남 90% 먹고 영남표 가지고 당선하겠다는 전략을 지금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김부겸 의원이 당선되고 대구를 당선됐을 때 문재인은 지금 곧바로 지역구도 출마 안 안 하는데 나가죠. 부산도 안 나가고 뭐 지금 볼 때 부산에서는 좀 참패하게 돼 있는데 부산에서 뭐 한석도 못 이기게 돼 있죠 지금.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이 이겨버리면요. 그러면 김부겸을 바탕으로 예, 대선 주자 하면 되네. 곧바로 대선 주자 되죠. 곧바로. 근데 잘 나가는 사람을 유일한 이른바 대구 출신 이제 비례대표니까 홍일학 의원을 날려버리니까. 그 오른팔이야. 왜냐면 지역들이 다 수성 뭐 각을 비슷비슷한 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뭉쳐가지고 가야 분위기가 같이 한다고요. 으쌰으쌰하는데 선거도 같이 뜁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날려버리니까 이제 대구가 민주당이 그러니까 더민주가 대구를 포기했다 이렇게 되면서 새누리당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겠죠. 대구에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주장하게 그러면 되죠. 김부겸은 지금 그 조금 앞서 있는 부분이 급격하게 흔들리겠죠 여론상. 흔들리고 지금 이런 짓을 해놓고 워낙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은 새누리당에서 누가 광주에 출마했는데 그걸 날려버리는 거랑 똑같은 건데. 옛날에는 이랬어요. 뭐 죄를 좀 지가 당해 사고를 치거나 죄를 좀 지은 사람이 새누리당 같으면 내 저기 전라도 출마할게, 더민주당 같으면 내 경상도 출마할게. 이러면 그걸 서로 봐주면서 봐주죠. 네. 이제 일단 사면에 귀양 간 거지. 그러면 귀양 가는 사람을 굳이 죽여버리는 이유가 그 참. 뭐 김부겸 견제론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뭐 김종인 대표가 뭐 구제를 한번 논의해보겠다는데 구제가 돼도요. 워낙에 이 대구 쪽에 큰 충격이 왔기 때문에 민심의 이거 저 바닥을 보여줬잖아요. 구제되면 더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 너무 큰 타격을 받게 됐고 이제 당선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수가 있는데 김부겸 의원이 당선됐을 때 제일 큰 타격 보는 게 저 부산 쪽에 있는 친노들인데 뭐 이러면은 새누리당 얘기뿐이 아니라 김부겸 의원 본인이 지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이 저 서자를 얻어가지고 집안을 이으려 하는데 여태까지 PK 서자를 얻었는데 김부겸이 당선되면 TK 서자를 얻어버리는 그런 굉장히 이 구도가 달라지는 게임입니다. 그 지역 구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당은 정말 아주 치졸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건데 호남을 90%는 묶어놓고 영남 표를 이기겠다. 그 맨날 PK서만 후보를 내겠다 이거죠 지금. PK는 그래도 30% 40%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는 아직까지 10% 10%대 20%니까. 그럼 그 지역구도 공학으로 보면은 당연히 대구 쪽 후보가 더 유리하죠. 대구에서 나와서 만약에 한 25%만 얻어버리도 무조건 이기는 거지. 이긴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름 75대 25가 돼버리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홍일학이 날아간 거는 서자의 난, 그 다음에 강기정이 날아간 거는 스카이 전대협의 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좀 굉장히 좀 서로 아주 안 좋은 의미에서 야합을 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 야합판이라는 게 그렇게 또 오래 못 가요. 이러다가 또 이제 또 자기 사람 심다가 또 개싸움 벌일 수가 있는데 이제 3선 날리고 재선 이상 날리다가 그래서 저 당도 지금 더군다나 좀 필리버스터가 지금 뭐 후원금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 지금 뭐 김광지 의원은 김대중 기록 깼다고 포스터 막 홍보하고 이러는데 저거 역풍 뭐 무조건 맞게 돼 있고요. 저거 그래서 참 그 새누리당이 워낙 개판이기 때문에 저 당이 유리하다 싶었는데 지금 저 당도 참 골로 가고 있는. 내가 이번에 그 강기정이가 가는 걸 보고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행동대장했던 조인성이가 살인에 앞장서고 났다가 나중에 조직에 의해서 처형당하잖아요. 그 모습이 근데 나더라고요. 그거는 하여튼 그 모습은 늘 새누당에서 반복되는 모습이거든요. 앞에 나서 싸운 사람부터 무조건 아웃시키는 게 새누당의 전통인데 저는 이게 의외로 이 부분도 좀 충격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은 앞에 나서 싸우면 늘 보호해줬어요. 엄청나게 보호하고 그리고 저기 이때까지 임수경이를 공천을 줬잖아요. 자 전국구를 줬잖아 비례대표를 지난번에.
그런데 임수경이가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보면 파주에 경선을 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저 윤우덕 의원인가 혼자 있거든. 어? 그럼 임수경이가 둘러리 있어서 경선에서 파주가 어떤 데입니까? 접경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떨어지게 놔줘도 될 건데 그걸 또 굳이 해서 머릿수 하나 더 채우거든. 되지도 않은 부분을. 그런 부분을 보면 임수경 의원도 어떻게 보면 전대협의 스타긴 하지만 이 조직이 강한 사람은 아니고 운동권데 왜냐면 좀 따로 혼자 따로 놀고 혼자 따로 국밥이죠. 옛날에 그 광주 사건이라고 네, 그때 이제 내가 그 동네 있을 때인데 저녁에 뭐 술 먹는데 광주 5.18 행사 마치고 거기에 임수경 의원이 왔다가 술이 취해갖고 뭐 386들이 저 술판을 벌렸다 이렇게 공개가 한동안에 시끄러웠죠. 지금 이 분위기면은 이제 정청래 의원은 재선이거든요. 재선은 30%를 날릴 수 있게 해놨는데 정청래 의원도 몰라요. 이분은 정청래 의원도 육두품이거든요. 따지면 이제 운동권이나 친노에서는. 그랬을 때 지금까지의 이 야당 선거 전략은 강경 투사들을 앞세워서 탄탄한 이 골수 20%표를 얻어왔는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이것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문희상을 날리는 걸 보고 진짜 문희상이 아니라 친노의 운동권의 내부 예? 어떤 분 있잖아요. 예? 개고기를 사랑하시는 분, 뭐 골프도 사랑하고 그분은 요즘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해찬 의원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요 객관적인 평가가 나온 게 있어요. 유권자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통계를 냈는데 하위 20%, 하위 22를 다 보여줬는데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중앙 정치에서 당권 잡은 사람들은 뭐 본회의도 출석 안 하고 사무 출석 안 하고 엉망진창에서 하위 22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이해찬 씨 들어와 있습니다. 하위 한 8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은 19대 국회에서 당직 안 맡았거든요.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문재인 대표나 김무성 대표는 나 당대표 하느라 바빴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분은 아무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 아니 객관적인 평가를 했으면 제일 먼저 날아갈 사람이 이해찬인데 여기를 안 날리고 문희상을 이거 말이 안 되죠. 문희상 내가 알기로는 하위 20%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친노고 친노지만은 강경 친노가 아니어서 역시 변두리 친노 그냥 날려버리는 거고. 지난번에 뭐 천왕권이다 해가지고 그냥 날리는 것 같아요. 참 이 여러분은 지금 비열한 거리를 보고 그럼 계십니다. 유인태 의원은 뭐 비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인태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하위 20위권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니 유인태 의원도. 그거는요 인품도 훌륭하고 야당에 있지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죠. 유인태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노무현 정권 때 정무수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힘없는 친노로 유명해서 뭐 날려도 악소리 하나 못 낼 게 뻔했고 이번에도 날라가자마자 뭐 그냥 인정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지르고 그냥 뒤탈 안 날 분은 그냥 이 끼워 넣기로 해가지고 날리면서 이제 앞으로 부담스러운 이 삼선 재선들을 좀 날리겠다 이건데 정말 이 저기 누굽니까 저 마포을에 계신 분 정청래 의원은 이번에 어떨까요? 거기도 위험할 수 있죠. 거기도 지금 이 기준이면은 거기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거기다가 이제 하위 성과자 날린다 했을 때 이 징계, 당내 징계를 고려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뭐 날리려면 정청래 의원을 날리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날릴 수 있는 명분이 없죠. 그런데 이 이제 친노가 정청래를 날린다. 지금 사실 친노에서 이 가장 뭡니까 대중적으로 유시민 이후에 이 뜬 사람이 정청래 아닙니까? 근데 정청래를 날릴 수 있을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강기정 의원이 날라갔다 하면은 그리고 또 정청래 또 살리고 이러면 막 뒤가 하나도 안 맞게 되니까 지금 원칙이 다 무너졌어요. 그 과연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 감사합니다.